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관심이 많은 중동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일기 신도시에서 28만호의 주택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용적률이 평균 169%에서 226%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여유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낮고 재건축 기준 충족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각 건설사별 리모델링 사업팀을 신설하고 있고, 2021년 3월 기준 수도권 리모델링 조합 설립단지가 62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보면 분당이 184%, 일산이 169%, 평촌이 204%, 산돈이 205%, 중동이 226%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성이 높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산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사업성이 가장 높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분양분 증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산과 분당이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70%이고, 성남시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도 역시 170%의 용적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 중상동의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를 한번 봤습니다. 상동에 한아름마을과 반달마을이 진행되고 있고, 중동에는 금강마을, 한라마을, 포도마을, 은하마을, 미리네마을 등이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하마을 주공 1단지가 용적률이 가장 낮은 202%, 포도마을 뉴서울이 223%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의 법적 근거는 주택법에 의한 거고,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허용 연한은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경과 후에, 그리고 재건축은 30년 경과 후에 해당이 되고요. 용적률은 리모델링의 경우에 법적 상한 초과가 가능하며 건축 심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법적 상한 이내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고요. 안전진단 등급에서 수직 증축인 경우에는 B등급, 그리고 수평이나 별동 중축인 경우에는 C등급 이상이고, 재건축은 D등급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립은 리모델링은 없고, 재건축은 증가 용적률의 50%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고요. 초과이익 환수제는 리모델링은 없고, 재건축은 조합원당 평균 3천만원 초과 시 10에서 50%까지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시 주민 동의율은 리모델링은 67%, 재건축은 75%이고, 공사 방식은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부분 철거 후 증축이며,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기부 체납은 없고, 재건축은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을 한번 봤는데요. 2016년 리모델링 특별법 개정이 유보된 상태인데, 그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15층 이상 아파트에서 최대 3개층이 가능하고,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토에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이 예고됐으나 철회가 됐고요. 재건축에 비해서 기본적인 수익성이 낮아서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추가 일반 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됨으로써 이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거나 지연되거나 축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례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는 2009년에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14년이나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추진이 2021년 7월에 중단이 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에도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유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또 어떻게 성남시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사업 규모는 용적률이 172.23%에서 268.89%로 증가하고 기존의 5개 동에서 7개 동으로 그리고 563세대에서 647세대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보면 주차장이 기존에는 지하 1층에 311대였으나 지하 2층에 759면으로 증가하고 지상 녹지 공간과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이 새롭게 건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가 있는데요. 조합 설립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융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조합 사업비 필요 금액 80% 이내에서 그리고 공사비 6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금이 현재는 502억 9천만 원에서 앞으로 1천억까지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용역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달에 고시할 예정인데요. 대상은 부천시 전역 15년 이상 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유형별 수요를 예측을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